재미있는 포인트가 경찰에서 어제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조병로 경무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내가 별 달아줄 거야라고 했던 단톡방에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조병로가 실제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이런 게 노컷뉴스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 조치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수사외압은 없었다. 수사외압이 없었는데 왜 인사조치? 구설에 올랐다고 인사조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감봉 조치하라고 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불문 경고도 아니고 그냥 불문에 붙였다라는 것은 야 없던 일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수상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한 정권이 마약사범, 다국적 마약사범이 그것도 74kg를 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세관의 협조 없이는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공범들이 진술을 했어요. 이거 세관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택시 잡아줘서 타고 왔다. 이런 얘기까지 그 진술을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일이 아닐까요? 이런 게 국정농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수사를 하는데 진짜 마약 뭐 때려잡겠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 나니까 봐주고 면죄부를 주고 거기에 무슨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해박는 사람은 인사조치조차 못하고 거기에 또다시 용산이 등장하고 이거는 국가 시스템을 그냥 이 정부가 망치고 있다. 그 이상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네. 그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죠. 너무 그러려면 심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세관 마약 연루가 돼 있어 직위 해제가 됐던 관세청 직원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복직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례적인 직위 해제 취소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야, 참 힘 세다. 한 달 만에 복직이 됐다는 아니 거예요. 힘이 너무 센데. 시스템이란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세관 직원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직위 해제가 됐다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복귀가 관세청은 직위 해제 사유가 해소됐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누가 의혹을 해소시켜요? 누군가가 해소시켰다는 것 같은데요. 윗선에서. 아니 공무원이 한번 내부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든 그 처분을 내린 데서는 그냥 유지하려고 하죠. 사실 다소 무리해도 자기네들이 자진 철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정지하고 소송하고 그 난리를 떠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금이나 막 이런 게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이거 잘못 판단했네. 이런 경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죠. 이게 보면 2,200억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엄청 큰 사건을 한 거예요. 백혜련 경정이 사실. 근데 이 사건을 결국은 뭐 좌천시키고 야, 이거 용산에서 관심 갖고 있대라고 용산에서 불쾌하게 보고 있다라는 워딩 뭐 이런 워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영전을 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 영산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밝혀야 되는 누가 불쾌했는지.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통칭하는데 용산에 권력자들이 많잖아요. 누구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문에 붙이고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누구죠?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도 살짝 인사조치를 해놨다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 올리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거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거는 근절을 시켜야 돼요. 아니 불쾌했다면 만약에 마약 수사를 안 하면 불쾌했어야죠. 자기네들이 내뱉은 말에 따르면 그 기조에 따르면. 그런데 수사를 해서 불쾌했다는 거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불쾌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불쾌가 어떻게 풀어졌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인사조치를 당하고 실제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브리핑도 못하고 수사는 중단이 되고 이거는 본인들이 말했던 기조와 맞지도 않고 이건 공정상식 법과 원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용산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고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백혜련 경정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 용산이 누군지, 어떤 라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약 사건 수사를 잘했는데 왜 안 좋게 보고 있는 건지,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한 정권에서 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거고, 내용상으로는 최혜병 특검의 최혜병 사건의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하고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일파만파. 근데 또 보도는 많이 안 나와요. 네, 네. 보도는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아주 이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계속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사법 제2요구안 거부권 행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점심 드시기 전에 거부권 행사하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10시 40분. 아니 의결했으니까. 네, 바로 그냥.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국무회의가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휴가가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그런 형식을 그런 형식으로 하겠죠. 네. 갑자기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은 또 뭐 하고 드실까? 아니 그게 아니고 휴가 중인데요. 뭐 아무도 안 볼 텐데. 아무 때나 그냥. 네.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참 걱정입니다. 방금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기마다 국정 브리핑을 한다. 이달 말에 두 번째 브리핑을 한다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브리핑은 석유.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런데 또 이 항만이 영일만이 채택이 안 됐어요. 부산항으로 간다 해서 포항 사람들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영일만에서 석유 난다고 해놓고 그 항만은 또 부산항으로 가. 그럼 우리는 뭐냐? 포항 사람들은 뭐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 뭐가 될지 정부에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과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담아서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일단 연금 개혁 꺼낼 자격이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민주당이 본인들이 낸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거의 뭐 1년에 수조 단위씩 그게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대단히 좀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우리는 민주당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국민연금 이슈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더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보이콧, 논의 안 한다. 뭐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해서 싫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뭐 브리핑 해가지고 만약에 언론과 관련해서 직접 소통하고 스킨십을 넓혀가면은 옹호 여론이 높아질까? 아닙니다. 근본부터 고치지 않으면요. 정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란 건 불가할 겁니다. 뭘 기대하고 그걸 물어보세요. 계속 오늘 기대를 갖고 있는. 아니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이뤘어요. 예?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 예? 대통령이 돼서 상대하고 본인하고 경쟁했던 상대만 죽이면 상대 털고 상대 압수수색하는 것이 목표인지, 정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괜찮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뭐 일하면 일한 만큼의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로 한 걸음이라도 좀 가보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뭔가 개혁을 실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야당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야당 설득합니까? 압박만 하지. 야당 설득하고 심지어는 국민도 설득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가야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몇 년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같이 가주시죠 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뭘 기대를 합니까? 기대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복귀해보면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취임 첫 해에 엄청나게 서울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아파트가 벌써 잠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퇴근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절대 리더가 되면은 안 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구급 공무원들도 비가 와서 아파트가 잠기는 게 보이면 내려서 점검을 하고 일터로 돌아가요. 가서 혹시 우리 동네 그 주민센터 근처에 무슨 문제 있는지 없는지 전부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날 다 밤샜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잠기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더위가 우리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지만 36도, 40도예요. 그 40도 무더위에 큐텐 이 사태 때문에 팀F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우산 시위했어요. 네,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면 휴가 가서 지금 아기포에 이거 먹게 생겼습니까? 네? 보리새우가 넘어갑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네? 그리고 다 압수수색해.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니 어느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정치적 공감 능력이 그냥 제로예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개인 캐릭터 자질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검찰이라는 업으로 평생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그 한계도 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남을 단죄해야 되고 의혹의 눈길로 봐야 되고 나는 맞지만 나는 항상 절대 선일 수밖에 없어요. 수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을 대했을 때는 재벌 총수도 극단적 선택할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업으로 봤을 때는 미덕일 수 있는 거예요. 차갑게 상대를 보는 거, 공감하지 않는 거, 뭐든지 의심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최소한 지도자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저는 당대표 대통령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전 과정을 온 국민이 거의 실시간으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본 것 같아요. 이 비가 올라오고 있네. 이런 워딩이 그냥 대통령실 발로 나온 겁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죠. 네. 그냥 사실이 혼잣말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다는 말이지. 내진탕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가 국민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되어서도 안 되고 저희는 너무 낯선 광경을 봤던 거예요. 최소한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정치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을 무시하니까요. 네.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어떤 과오를 국민들이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정치면 정치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사실 표로 심판을 한 거였고 그 8석의 정치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여전히 그냥 용산바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는 집단인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 또 극우적이다 이런 표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가 더 잘 나와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제 그런 것도 아까 제가 이제 정치가 실종이 됐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본인의 적극적인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이걸 조금 더 넓혀야 돼요. 넓혀서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막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양치기 소년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 빨리 할 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국정조사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그거 있잖아요. 그건 별건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비룡 사건, 세관 마약.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꾸 그냥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개혁신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정부를 저희는 다 얘기를 하는데 세석이라서
실제로 법안 해석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법안 제출도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네, 법안도 10석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7명을 좀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설득을 하려면요. 네. 그 법안의 그 중요한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는 메시지와 뭐 이런 그 언론을 대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좀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름이라서 다들 무더위에 지치고 이런 것은 사실이고 휴가도 못 가고 다들 국회의원들도 다들 좀 예민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의 효능감, 그다음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타협적으로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좀 묘수가 필요한 국면은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치 리더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좀 얻어내면서 함께 여론을 조직하고 힘을 모아가는 그런 방식의 정치의 내용이 갈급하다. 거기에 뭐 개혁신당도 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저희야 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사실 그 힘겨운 나날들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먼저 좀 바뀔 생각을 하고 총선 이후에 자기 스스로 변화하면서 뭔가 좀 협치를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다음 뭐 다음에 뭐 국회 사랑제에서 만납시다라고 하고 연락 두절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앞말하고 뒷말이 확실히 다른 분이라면서요. 앞으로는 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대표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 땡땡 저 땡땡. 욕을. 이분이 욕도 좋아하셔.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욕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정치인들이. 조사 빼고 다 욕이다. 그 상당히 어렵다. 처음에 정치인들이 그분 만나면 힘들다. 낯설다. 그런 분이 별로 없었다. 정치인 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됐거나 아니면 그 앞에 면전에서는 좋은 얘기만 다 해요. 스타일이. 좋은 얘기 전혀 단 일도 나쁜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뒤에서? 네. 야. 그런 게 그게 뭐 무슨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독대했다잖아요. 그때 대표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에 비서실장 보내서 위임시키라 이렇게 했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자 파동이 있을 때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야 너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했으니까 이 면직 권한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때나 너 그만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반민주주의.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법과 제도에 따라서 뭘 한 거지? 수사만 했나? 야,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이런 정치는 못 봤어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날은 덥고 화는 나지만 이슈는 차고 넘치니 저희들이 또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길게 모셨는데 힘드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자리예요. 정말 토론과 이렇게 공감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상식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좀 건강한 나라에서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내용 알려드리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